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여기저기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이게 아마 한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가요? 고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쉽게 말하면 택배를 할 때 지상으로 택배차가 다니지 마라. 지하로 다녀라. 저상 트럭으로 다녀라. 지상으로 다니면 이거는 도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게 이 택배 대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입니다. 여기에 노조가 나타난 거예요. 노조가. 아파트 택배에 노조가 나타났어요. 이게 지상으로 다니지 마라. 지하로 다니라.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참 제가 봐도 진짜 황당한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는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 국민이 사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지상으로 다니지 마라. 아파트 아이들 위험하다. 아파트 어르신들 위험하다. 다닐 때. 그래서 지하로 다니라 했는데 그게 높은 탑차 때문에, 이게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2.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탑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탑차가. 그러니까 저상 탑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운영위원회 여기에서는 저상 탑차로 지하로만 들어가라.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노조가 나서서 쉽게 말하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택배 기사들에게 폭언하더라. 글쎄요. 폭언을 하면 무슨 폭언을 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웃기게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노조가 저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통하겠습니까? 나 택배 안 받고 말지 뭐. 니들 아파트 떠들라면 떠들어봐. 이게 여러분, 경영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노조가 나타나서 공장을 점거하면서 생산을 못하게 막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자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주민이 약자입니까? 그렇다고 아파트 주민이 강자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타나서 물리적으로 노조의 힘으로 아파트 주민을 끄겠다니,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고덕 아파트만 지상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만 따져도요, 지하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다니지 마라. 그것도요, 이 높이가, 들어가는 높이가 2.3m밖에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무려 조사를 해보면요, 179개예요. 179개. 179개 단지에서 지상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상으로. 지하로 다녀라. 그러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저상 택배차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저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고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지금 택배가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도 지상으로 차를 안 몰고 다니고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이 되는데 왜 난리냐 이거예요. 왜 난리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노조가 손을 들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아니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고덕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 안 하면 잘리게 생겼거든. 택배 기사는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 이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은 배부른 우체국 택배, 그리고 뭐 롯데 택배 기사, 뭐 이 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민주노총 산하가 택배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택배 과로사 하면서 쉽게 말하면 택배 산업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헤게몬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도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배 노조는 전체 택배 기사의 10%만이 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10%만이. 한 5만 5천 명 되는데 5천 명 정도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덕 아파트 그 기회다. 여기에서 한판 벌려서 미친 구판을 벌려서 택배 기사들을 노조에 많이 가입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택배가 쭉 쌓여 있지만 결국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우체국 택배, 롯데 택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직 확장을 하자고 그걸 가지고 벌렸는데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노조가 손을 들긴 들었어요. 들면서 결국은 이제 저상차가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얼마나 앞으로 그걸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투쟁 전술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무기한 농성하고 무기한 촛불 집회를 벌이겠다. 그 아파트 관계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그래도 심심한데 구경거리 생겼다 해요.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촛불 집회를 하든지 무기한 농성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우체국 택배가 공무원이니까 월급 나오겠죠. 그러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조 이전에 노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조는요, 조합원들의 어떤 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여야 돼요. 나는 데모해도 괜찮은데 국민의 이익은 저버리겠다.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나는 데모해도 괜찮고 주민은 불편해도 상관없고 이런 식의 노조운동은 이제 끝내야 될 때입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이렇게 일부러 대란을 만들지만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네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제 국민이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점점 이념보다는요 공정일 거고 공정과 함께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공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이라고 내세웠지만
공정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공정보다는 노조의 이익이 우선이었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